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러죠? 표를 달라고. 아니, 윤석열 지키는 정당 플러스 음모론 자들과 부정선거.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이러면은 당명을 차라리 뭐 부정선거당으로 바꾸든지. 이러면은 이게 좀비화가 된 정당이 돼버렸어요. 좀비화. 그렇죠. 영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질서가 없고, 그러네요.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이라는 석은 새끼를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겠다는 건데 그 인수봉이 대권 고지 아닙니까? 예. 그게 되겠습니까? 총선 포기한, 총선이 아니라 대선 포기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총선과 대선. 예.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 알려지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오전에 집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보수진영의 대표 농객이시고 55년째 기자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인사를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참 요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드리기가 민망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임박했다라는 것인데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예. 최고 권력자가 친일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네,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에서 한 두 개가 있어요. 18세기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가 프러시아가 적대국인데 프러시아하고 친하려고 하니까 그때 근위대가 그 부인을 앞세워가지고 쿠데타를 했습니다. 예, 그분이 유명한 에카트리나 2세인데 예, 그래서 죽었어요. 표토르 남편을 죽인 거지. 아하, 그리고 14세기에 베니스에서는 국가원수를 도제라고 부르는데 예, 공화국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정으로 바꾸려고 이 민중을 선동하는 계획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저는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왕이 친일 쿠데타를 하려다가 진압당한 걸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희귀하기로는. 예, 다만 저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예,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품격을 마지막까지 그렇죠. 좀 지켜야 되는 거 또 아닌가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예. 현직 대통령.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도 그 과정에 그래도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탄핵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사실은 그때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잖아요. 예. 불구속 왜 재판 안 했는지 그러다가 본인이 결국 거부했잖아요. 예. 재판에 거부했잖아요. 그 불공정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불공정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55년 기자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게 데자뷰. 이런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가 세 번째입니다. 95년, 6년에 걸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예. 재판, 예.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그때 불었던 어떤 광풍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있었던 소위 적폐수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 2017년에. 그다음에 이번 세 번인데 예. 이럴 때는 꼭 수사에 무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이 권력의 칼을 잡았다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태가 동정할 바가 별로 없지만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근데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란, 계엄, 그것도 비상계엄. 그렇죠. 이 말에 너무 홀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실제 행동이 뭡니까 지금? 나는 군대 이런 표현을 써요. 군대 안 간 대통령의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잖아요. 그게 2시간 만에 진압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했죠. 예. 또 총 한 방 안 쐈습니다. 예.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내란이나 계엄으로 딱 개념 규정을 하면은 예. 그때부터는 실제 상황보다는 내란과 계엄이라는 그 말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잉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더구나 정치적 상황하고 딱 맞춰지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자중할 때, 자중해야 될 때 자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결여돼 있어요. 과잉 대응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또 편지를 배포해가지고. 봤습니다. 저도. 예. 그 대표님도 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다가 이번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호칭도 애국 시민으로 좀 한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 좀 주목하셨는지. 아니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예. 그 뒤에 몇 차례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그 극단적인 유튜브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완전히 머리에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그러고 너무나 과장이 많아요. 아하. 제가 선포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에 과장, 거짓말, 왜곡 20개가 있더라고. 20개. 계엄령 포고문에. 그러니까요. 예. 계엄령 포고문이 아니라 선포문. 선포문. 예. 국정마비라고 했잖아요. 예, 예. 국정마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정마비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리고 마약 천국이란 말을 어디 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사회에서 마약 문제를 요 정도로 관리를 하는 나라. 하고 있는 거는 경찰, 검찰 덕분인데 그걸 마약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어제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러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것은 이건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예. 유권자의 최고 수준의 주권 행사가 투표 아닙니까? 투표에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난 4월 총선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믿고 선관위를 급습해 가지고 서버를 탈취할 생각을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주권 침탈을 해놓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좀 허무하다 그럴까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게 어떤 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요? 음모론, 주술 아하. 이런 것은 한 인간을 신앙적인.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영혼이 망가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예. 거기서 벗어나는 걸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하. 사로잡히는 거죠? 이건 컬트. 아하. 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예. 최고급 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렇죠. 아주 저질의 그리고 생계형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이 본인도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퍼뜨리면은 예. 광고를 많이 유튜브에 광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가. 예.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아하. 용어 자체가 전부 그쪽으로 어제 결정판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정부기관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국정원 관계자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이제 정보를 보고를 하면 대통령은 국정원 보고서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최초의 실수가 청와대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하. 청와대가 용산으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기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지. 그다음에 국방부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권한 없는 대통령 당선인이 예.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서울에 있고 광화문에 있고 청와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나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싫다. 난 펜타곤으로 가겠다. 2달 안으로 나가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네요. 그때 우리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비판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아찔했어요. 아하. 아, 이거 시작부터 때문에 잘못했구나. 난 시작 그때 때. 딱 느꼈습니다. 아하.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아. 똑같은 패턴으로 이준석 대표 몰아낸 거 아닙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엉터리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대선도 승리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엉터리 정보에 승리했는데. 근거한 거예요. 예. 청와대에 왜 나왔느냐? 청와대 들어가면은 뭐 비서들하고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같은 건물에서 비서하고 대통령이 근무해가지고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하. 그걸 가지고 몰아내고 그다음에 결정판이 의료 대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 몰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것은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아하. 의정 갈등, 의료 그러니까 대란, 2,000명 증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없죠. 그것을 의료계와 민주적으로 합의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그래 판단한 거고. 그런데 계속 과학적 근거가 우겼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총선 전에 해가지고 한때 반짝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곧 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표가 저는 한 100만 표 정도로 보는데 예. 이탈했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예. 몇백 표 차이로 결정되는데 나는 의사들의 반기로 한 20석 날아갔다 봅니다. 아하. 그리고 총선을 총선에서. 졌잖아요. 예, 예. 총선을 져도 유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 대란. 그런데 그냥 갔잖아요. 가서 지금 한국의 의료 체제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인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K 의료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세계적 강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강군. 강군. 국군을 지금 조조군사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계엄령을 통해서.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의료 망가뜨리고 국군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지난 70몇 년 동안에 우리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도 아닙니까? 문명의 기초 아닙니까? 의료와 안보가. 근데 그 출발은 간단해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엉터리 정보로 그렇죠.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한 것이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그것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화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래도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또 이제 여당에서는 너무 권한 없는 사람이 과하게 일을 했다. 야당에서는 3명을 당연히 해야지 왜 또 2명밖에 안 했냐.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도 잘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저는 제가 28일 제 유튜브에 예.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은 특히 내란 특검법은 이건 완전히 혁명사령부 만드는 것 같으니까 아하. 선거기간과 겹치고 또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이것은 거부해야 된다. 아하.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하. 뭐 그렇게 됐어요. 예. 다만 저는 3명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2명 임명했더라고요. 했어요. 예. 저는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잘했고 아주 균형이 맞잖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
국민의힘도 욕하고 민주당도 민주당도 욕하는 욕하고. 거예요. 여기 바로 균형을 잡았다는 겁니다. 양쪽 욕을 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무슨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탄핵당할 염려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이 혼란상이 예. 딱 잡힌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국무위원들이 뭐 반발하고 왜 권한도 상의를 안 했냐 소리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는데 더구나 그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사의를 사표를 표명하고. 내고 근데 그걸 보니까 하도 황당한 게 예. 아니 사의를 전에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전번에 예. 그 사의 표명한 건 또 어떻게 되고 또 사의 표명하고 그 사람 그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다른 건 남 다 치우고 예. 2,000명 정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이걸 거기서 비서실에서 막았어야지. 아하. 그런데 그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은 어디 토론회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2,000명도 부족하니까 4,000명 해야 된다는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 그거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부를 하는구나. 예.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망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욕합니까? 네, 박 시장님과 김웅 의원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참 우리 저 조갑재 대표님. 예, 현역이시면서 우리 대표님한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살려놓았는데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서 늪으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예. 12월 3일 10시 넘어서 계엄령 선포한 직후에 보여준 한동훈 대표의 기민한 대응 이건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뭐 국회로 모여라.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예.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계엄 끝났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금방 올리면서 예. 오늘 밤중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계엄령 해제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을 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안 그랬으면은 거의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렇죠. 투표에 참여도 안 했으면 지금쯤 내란 비호당이 아니라 이거 저 위헌 정당으로 심판의 대상이다. 뭐 저 해산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을까요? 그런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예.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최소한 제명은 해야 될 그래가지고 이걸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게 권성동 이상하게 원내대표. 돼가지고 제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예. 그 지금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30% 된다는 걸 아닙니까? 예. 이게 세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하. 그 전에 딱 정리를 했으면은 예. 새 출발할 수 있었는데 시간 지나다가 보니까 그 타이밍마저도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이러면 대선은 포기하는 거죠. 대선은 그럼 포기한 건가요? 대선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러죠? 표를 달라. 아니 윤석열 지키는 정당 플러스 음모론 자들과 부정선거.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이러면은 당명을 차라리 뭐 부정선거당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비화가 된 정당이 돼버렸어요. 좀비화. 그렇죠. 종이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질서가 없고 그러네요.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이라는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겠다는 건데 그 인수봉이 대권 고지 아닙니까? 예. 그게 되겠습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 포기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총선과 대선. 예.
처음에 이제 편집장님이 처음에 계엄이나 내란이라는 단어에는 함몰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런 때 수사나 이런 것들이 과잉으로 가서 감정의 과잉이나 이렇게 가면 또 다른 거기에 과한 반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물론 그냥 병정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건 정말 운이 좋고 다행스럽게 이게 인명 피해가 없이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지 병정놀이로 볼 건 아니다. 이거 계엄이나 내란은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전 모의한 정황은 좀 무시무시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사실 뭐 딱 드는 많은 이건 여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진행 상황을 보고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엉성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하나의 미치광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또 됐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정말 몰랐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이죠. 물론인데 정상 참작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또 정상 수능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 그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 딱 두 사람이 주모자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김용현 예. 두 사람이고 나머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은 그냥 겉돌아 딴 사람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 아기보살.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11시에 계엄령 선포도 웃기는 거고 새벽에 해야죠. 그래야 아침에 새벽잠 설쳐가지고 국회 나오는데 한참 걸렸을 정신 못 거야. 차리고 뭐 그런 예. 그리고 세상에 국군 통수권자가 밑에 실병 지휘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부수고 들어가라든지 뭐 총을 총을 쏴서라도 쏴서라도 꺼내 끌어내라. 말은 아주 그렇게 거칠게 하는데 예.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집단 항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상. 아하. 사람들이 너무 좀 국군을 안 봐주던데 집단 항명입니다. 집단 항명이 바로 사령관까지는 그 명령이 내려갔지만 사령관에서 밑에 대령이나 이쪽으로 이어지는 데서 안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됐겠습니까?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 가만 들으니까 황당하거든. 이거 또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그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이에 뭐 새벽 1시죠. 해제되어 버리고. 예. 거기 보면 기록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14명 잡아라고 그러더니 3명으로 줄입니다. 이재명하고 한동훈, 우원식. 우원식. 3명이나 잡아라 이런 뜻이거든. 예, 예. 근데 잡으러 출동을 했어요. 단톡방에 있더라고요. 출동했어요. 예. 출동해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끝난 거야. 아. 너무 늦게 출동을 한 거예요. 예. 그 지시가 내려온 게 12시 반쯤 됐다고. 맞아요. 예.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병정놀이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 가서 총을 잡으면은 총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격하고 무거운 일이지. 엄중하고 또 총을 잡은 사람들 5분에 한 4,800명 동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그렇죠. 목숨 걸어야 되고 실패하면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고 가야 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게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이 총과 군대의 엄숙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들이밀려 가지고 하야했으면은 수사하는 그 범위도 좀 좁혀졌을 거 아닙니까? 예. 하야하면서 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지금이라도 기회가 없을까요? 그러세요. 지금 오늘 내일이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예, 내일 오전에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체포영장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딱 결심을 존엄을. 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신년 여론조사 여러 군데서 예. 탄핵 찬성이 70% 나오고 뭐 여러 언론사에서 했는데 예. 반대가 25% 정도. 맞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가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사실 편집장 같은 분들이 보수에서 어떤 이념이나 논리 이런 것들에 딱 중심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보수는 사실 보수라기보다 극우는 전광훈 씨 같은 분들이 마치 사령관처럼 지시하는 그런데 그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광훈 씨는 언제나 존재했고 그냥 1% 정도의 그것만 비중만 차지해도 그것도 좀 과분한 분인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예. 아주 특이한 점을 느꼈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7대 3입니다. 예.
7대 3이라는 예. 것은 계엄 잘못되었다. 탄핵 정당하다. 예. 그리고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는 걸 거의 다 7대 3이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 여론이 7대 3 구도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3의 비판 세력과 7의 말하면 주류 세력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론 구조가 괜찮다고 봐요. 이제 비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뭐 20, 30%까지 오른 것은 그건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너무 몰아붙인다. 예. 특히 이재명 민주당 너희들은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진영 논리로 갈린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특이점이 보수라는 사람이 줄어버렸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저 동아일보 조사. 신년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 27% 원래 한 30% 됐는데 떨어졌고 진보라는 사람이 중도가 37%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보수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수 안에서도 분열이 됐어요. 예.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의 반반으로 분열이 됐더라고. 예. 그러니까 분열됐지, 축소됐지, 그 다음에 음모론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야말로 최고의 보수 괴멸차지. 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들은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고요. 지난 12월 28일에서 29일 무산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자세한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3분 남았는데요. 대표님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아까 이제 김웅 의원님도 보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주자들이 좀 눈에 보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 아닌가요? 예. 다만 예. 이 국면에서 이런 여론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윤석열 구속, 그다음에 탄핵 파면 결정이 나오면 예. 그다음 이재명 당신도 같이 나가 하는 윤석열 이재명 동시퇴진론이라는 아하. 여론이 반작용으로 나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 내 주자에서도 혹시 눈여겨보시는 분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은 예. 안 된다고 봐요. 아하.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0%? 아하. 그렇죠. 다만 그동안 반윤석열 노선을 걸었던 사람 중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유승민. 그다음에 유승민, 그다음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그다음에 안철수. 그렇죠. 예. 조금 약했지만은 오세훈. 아하. 요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마 윤석열을 간판으로 해서 또는 윤석열 뒤에 숨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 가정을 하고 그럼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이 될까요, 대표님? 다음 대선 그게요. 이게 참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벌써 한번 윤석열 지지율이 11% 갔다가 이상 올라온 것도 예.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컨대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가 정치 교체, 검투사 정치 그만두자.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문화 교체 이런 거 하기에는 제일 적당한 사람이 나는 이준석 대표다. 의원이라고 보는데 예. 물론 당의 기반은 약하지만은 그런 어떤 창의적 대응이 가능한 예.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하. 한국 정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이 딱 나오면은 그럼 대법원은 뭐 그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년 특집으로
우리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또 보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